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읽지도 않았던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사상가들의 그런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섭취한 어떤 지식 배경하고 그 지식 배경하고 사상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 조금 본격 강의 시작되기 전에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알미지 않습니까? 암일반이라는 게 있고, 이게 빛센 위부하부터 즉 알밀반이라는 게 있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추출된 것이 이제 계단케인데요. 계단케라고 하는 건 이제 독일어로 단케 그러면, 덴켄, 독일어로 해서 이제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독일어에서는 덴켄 그러면 think예요. 생각하다. 근데 앞에다 게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돼서 계단케 그러면은 생각된 그런 말인데,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계단케를 갖다가 이거를 사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유라고 덴켄을 사유라고 번역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영어는 이게 think 그렇죠? thinking 그러면 사유인데 여기서 이제 thought 그러면 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상을 thought 생각된다. 이게 과거분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추출되어 나오는 것인데 요 영역은 이제 일반적인 알미의 영역이죠. 일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당 같은 데 다니나? 안 다녀?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성서를 열심히 읽고 원리를 연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신앙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신부님 말씀 듣고 뭐 하고 그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알미죠, 일반적 암. 사실 중국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리학을 익힌 것도 아니고, 주자 있지 않습니까? 주자. 예를 들어서, 주희. 이 사람이 쓴 뭐 성리대전이나 주자,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주자의 텍스트 중에 심지어 선문, 민국, 그러니까 민국 영광까지 영향을 미친 건 가래거든요. 가래. 예. 이게 무슨, 다른 것 말고 가래가 영향을 미친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알미의 영역에서 엘리트 사상가들이 이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거는 육아에서도 그렇고, 이게 칸트도 그렇고, 칸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1800년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인별을 이렇게 빼고 나면 이게 수요 공급할 때 숫자거든요. 이게 비우자에다가 이게 비가 내리는데 그 밑에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이게. 이게 숫자죠. 근데 이게 수요, 그러면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원래는 설문해자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기우제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육아는 원래 이제 무격이죠. 이 사람들, 무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무격을 가리키는데, 이제 이런 일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 또는 하늘과 인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이치를 따지는 사람을 이제 공자가 양성하기 시작해서 그게 본격적인 의미에서 육아가 됐죠.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육아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를 갖다 이렇게 딱 형성한 다음에는 원래 하던 일을 그러니까 요 영역은 이제 요것은 일반적인 알미의 영역에 속한다면 뭐 어질게 살아라든가 또는 극기를 해서 예로 돌아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소트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 추출되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추출되어 나오면 이제 그걸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만 배우면은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 다 익히고 살았던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일반 논리주 일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자 철학 일반의 영역에 관하여 여기 이제 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칸트가 말하는 게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칸트는 착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착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논증을 쌓아 올라가는 벽돌로 하나하나씩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다음 얘기가 그러니까 앞에서 요만큼을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할 때 앞에서 한 얘기의 절반 정도는 또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덧붙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진행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 제가 철학자들의 저작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칸트만큼 착실하게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본받아야 될 정도로. 이것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군다나 오버해서 얘기하질 않아.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적인 한계를 검증했을 때 바로 책 잡힐 만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비하면 헤겔은 완전히 거의 판타지 소설 같아요. 헤겔의 책들은. 그리고 주장하는 바도 아주 다르고 다시 말해서 칸트하고 헤겔 이렇게 칸트 헤겔 해서 독일 철학 말하는데 종류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종류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철학 일반의 영역에 관하여 그러면 이제 철학 일반의 영역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철학은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의 영역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다시 하는 거예요. 복습이에요, 복습.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섹션 1이, 철학, 앞에서 읽은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철학의 구분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철학의 구분. 그러면 구분을 했으니까 좀, 느슨하게 해놓은 얘기를 다시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철학 일반의 영역에 관하여. 이거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철학 일반의 영역에 관하여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철학 일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디티오인데요. 그 디티오라고 있죠. 본문에 보면은 저기 디티오라고 있죠. 디티오라고 있는데 그거 독일어로 게비트고 라틴어로 디티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게비트. 일단 읽겠습니다. 원리들에 따르는 우리들의 인식 능력의 사용이 도달하는 범위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철학이 도달하는 범위는 선천적, 이게 선험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 책이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언적 개념들이 적용되는 범위와 같다. 일단 이 말은 놔두고요. 그러나 대상들의 인식을 가능한 한 성립시키기 위하여 이 선천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선험적이라고 고쳐 읽습니다. 지금 왜 잘못 읽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험적 개념들이 관계하는 모든 대상의 총괄은 이러한 의도에 대하여 지금 한자로 안 돼 있죠? 네. 한글로 돼 있구나. 네. 이러한 의도에 대하여 우리들의 능력이 충분한가 또는 불충분한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자, 개념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좀 내려오면요. 이 개념에 필요한 인식 능력과의 지반이다. 그랬습니다. 그 지반이란 말에 테리토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라틴어로 테리토리움. 거기 테리토리움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 그 문장 이 지반 중에서도 이 테리토리움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 개념들이 입법적인 지반의 부분은 이 개념들과 이 개념들에 상응하는 인식 능력과의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테리토리움이라고 하는 것하고 디토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구별되는 거겠죠. 테리토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의 대상이 되는 영역 전체를 알미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테리토리움입니다. 지반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게비트라는 것이 있고
게비트라는 것이 있고, DTOGC. 스페링을 못 외워. TRRI, TO, RIUM. 못 외우면 어떻습니까, 씨.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글도 맞춤법 뜨는 사람 많은데. 요 구별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별을 보겠습니다. 테리토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인식의 대상 가능 영역이요. 인식의 대상 가능 영역. 인식의 대상 가능 영역. 우리가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럴 때,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도, 여기는 뭐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알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에요. 신, 가령 영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아린 학생은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생각 안 해요? 가끔 이렇게 오다 보면은, 길에 가다 보면은, 하느님 만났다는 사람도 우리 길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마다 그 알미 가능하다고 하는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봉구는 알미 가능 영역에 신이 있어요? 자신의? 오이! 8월에 도 닦아서 9월에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칼이 있는 거야, 이제? 예? 그 요즘에 박종훈 장미, umberto 에코의 장미 이름을 읽으려고 그냥 바로 읽으면 되는데 장미 이름 읽기라는 책을 또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 책 읽지 마. 내가 쓴 건데 그거 읽지 마요. 읽지 말라고 절판시킨 건데 왜 그걸 찾아가지고 기어이 찾아서 읽는 게야. 어? 그거를 선생이 그 저자가 절판시켰을 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읽지 마라. 독자들이 이 책을 이제 그만 읽어라. 이런 뜻으로 절판시키는데, 예? 그러니까 그보다 전에 낸 책은 절판 안 시켰잖아요. 책과 세계 이런 거는 싸니까. 근데 왜 읽어요, 그거를, 장미 이름을. 왜 읽어? 관심 있어, 신비주의에? 응? 장미 이름을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장미 이름? 읽어보셨어요?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왜 장미 이름 안 읽었어요,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 바꾸면 금방 알아봐요. 읽어봤어요, 장미 이름?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어? 안 읽어도 문제네. 읽으면 읽었다고. 장미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윌리엄 스토사도 나오고, 막 눈먼 호루의 스토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하죠. 도대체 신이 어디 있다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인식의 대상 가능 영역에 속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칸트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애들을 그대로 우리 철학적 학의 영역으로 다 끄집어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명왕성으로 뉴 호라이즌호가 이렇게 가서 명왕성에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랬겠죠. 그거를 처음으로 관측해서 그거를 플루토를 관측한 사람의 유고를 싣고 갔죠, 이번에 뉴 호라이즌호가. 싣고 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사람. 진짜 이게 그걸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철학 공부라는 게 도대체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명왕성 관측한 사람은 자기의 유고를 지구를 떠나서 언젠가는 갈 날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왕성을 가는 뉴 호라이즌호가 지금 아마 명왕성의 상공에 다다르면 그 명왕성에다가 뭘 쏴서 그 사람의 유고를 거기다가
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명왕성에다 뭐 좀 해보고 싶으면 방치 안 되지 뭐. 그렇다 해서 칸트 묘소 옆에 뿌려달라 그래도 입국 불가능하고, 유골 자체가.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는 뼈가루를 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는데, 명왕성까지는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와, 정말, 제가 어려운 뉴스에 저에게.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별로 없는데, 정말 명왕성에 간 그 사람, 그 양반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8천억 밖에 안 된대요. 8천억. 그러니까 명왕성 같은 게 22개 있으면 22조면은 22개를 우리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돈만 갖고 되겠습니까만은 그 8천억 밖에 안 들었다는데, 참 돈도 아는 놈이 쓰면 다르죠. 아는 사람이 쓰면. 모르는 애들이 쓰면은 22조를 어디다 쏟아박느냐. 이 좁은 땅에다가 22조도 쓸 구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이 명왕성을 처음에 관측했을 때 사진하고, 그 다음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명왕성 사진하고, 뉴 호라이즌 호가 가서 찍은 사진하고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과학자들에게는 명왕성이라고 하는 게 탐구 대상 영역이겠죠. 그렇죠. 가능 영역이죠. 그리고 그들은 탐구 대상 영역이 명왕성이 있었을 겁니다. 명왕성이 지금 이제 태양계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명왕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 우리의 탐구 대상 영역인데,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오랫동안 해와서 드디어 아주 명료한 사진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뉴 호라이즌 호가 그 위에 떠서 이렇게 명왕성 사진 우리한테 보내줬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본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사진은 아닐 것이다. 뭔가 좀 더 9년 정도 날아갔잖아요, 지금. 뉴 호라이즌 호가. 뭔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면 이보다 더 나은 네 번째 사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경우에 명왕성은 인식의 대상 가능 영역이 있으면서 동시에, 테리토리움 안에 있으면서 요 안으로 이게 온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저게 희미하게 빛나고 있던 것이 테리토리움에 있었다면, 천문학에서. 이제 뉴 호라이즌호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분이, 처음에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분이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뉴 호라이즌호에서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사진이 나온 거 아니에요? 끌어당겼죠. 그러면 끌어당길 때 제가 지금 화살표로 그은 거, 어떤 테리토리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게비트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무엇이 충족되어야 게비트로 올 수 있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에게 그 큰 먼 곳에 있는 명왕성까지도 발견해서 사진을 찍은 과학자들에게 가령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왕성이 테리토리움 안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일단 이름을 붙였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테리토리움 안에 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명왕성 발견한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제가 가서 질문을, 저는 안 가겠지만 가봐야 야단만 맞을 테죠. 철딱서니 없는 새끼 나이 살 처먹어갖고 이러겠지.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이제 일단 정범 씨하고 종범 갔다 와, 이번에. 내가 비행기 싹 내줄 테니까 좀 다녀와봐. 땅콩항공 타고 갔다 와봐. 네? 여기 나사만 있으면 갈 수 있어. 가서 박정군 군이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인식의 대상 가능 영역에 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게비트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명왕성을 끌어오듯이. 그럼 그 사람들이 됐네, 이 사람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 어떤 감각 데이터도 주지 않는다. 일단 명왕성은 감각 데이터를 주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게 사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 명왕성을 발견한 양반이 저기에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인식 대상 가능해요. 확인 안 됐어. 데이터도 안 왔어.
자, 저기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이제 갈릴레오부터 시작됐잖아요. 목성을 발견하고 갈릴레오가 뭐가 있을 거야. 자, 근데 도구를 발견해. 도구를 발견하니까 데이터가 날라왔어요. 그죠? 데이터가 날라왔어. 그 명왕성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에게 뭔가 데이터가 날라왔고 그 데이터가 날라온 것을 딱 관측한 다음에 그것을 정돈해서 명왕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명왕성이 움직이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렇죠. 과학의 발견의 법칙이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식 대상 가능 영역에서 확정 영역으로 넘어오게 됐죠. 이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경험 개념들은 감관의 모든 대상의 총괄로서의 자연에서 과연 자기의 집안을 가지지만 영역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안을 가지지만 영역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명왕성의 경우에도 뭔가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몇 번 봤는데 나중에 정확한 관찰 도구를 준비해서 보니까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테리토리움 안에 들어있는 인식의 대상 가능 영역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확실한 요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